자, 여기까지 잘 아마 따라오셨을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오신 분들은. 자, PDF 파일 열어보시면 저희가 지금 여기까지 한 겁니다, 이제 여기 있네요. 4시간을 해도 부족하네요, 항상. 자, 웹 프론트엔드까지 됐고요. 자, 이제 이 백엔드는 금방 구현해요. 자, 여기를 보시는 게 낫겠네요. 자, Next.js 풀스택 프로젝트 안에서 프론트엔드 쪽은 얼추 꺼내놨고요. 프론트엔드에서 호출하는 백엔드 쪽에 API를 호출할 겁니다. API를 구현을 할 거예요. 자, 이 API는 어디서 구현하냐면 페이지스 폴더 안에 API 폴더 안에가 백엔드 영역이에요. 그래서 백엔드 영역은 이 페이지스 폴더 안에 API 폴더가 백엔드 영역이라고 인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바로 백엔드를 호출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호출 주소가 슬래시 API 보신데요. 자, 슬래시 API라는 것은 뭐냐면,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API 폴더가 있죠. 자, 여기까지가 API입니다. 앞에 도메인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슬래시 API 하게 되면 이 API까지 넘어온 거예요. 자, 이 안에 API라는 거 안에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찍고 API 폴더, 페이지스 폴더 밑에 자, 백엔드를 구현합니다. 지금부터 백엔드를 구현하는 건데 페이지스 폴더 밑에 API 폴더를 확장을 하고요. API 폴더 밑에다가 new 파일 하셔서 index. 아니다. 보시란 폴더가 필요하군요. 죄송합니다. 예, 파일이 아니라 폴더를 만드셔야 되겠네. 자, API 폴더 밑에다가 API 폴더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찍고 new 폴더를 하신 다음에 폴더의 이름이 보시예요. 예. 자, API 폴더 밑에 보시라는 폴더를 만들었고요. 보시라는 폴더 밑에다가 new 파일을 하셔서 index.ts. tsx가 아닙니다. ts예요. ts. 이건 UI를 표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tsx가 아니라 ts입니다. 모듈 파일이고 백엔드 API를 구현해주는 모듈 파일이에요. 자, 그래서 API 폴더 밑에 보 폴더 밑에 API 폴더 밑에 보 폴더 밑에 index.ts를 호출하시고요. 만드시고요. 자, index.ts가 이제 백엔드의 RESTful API를 호출해주는 모듈 파일, 재사용 가능한 자바스크립트 모듈 파일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요게 이제 이 API 폴더는 백엔드 영역이에요. RESTful 영역이고, 자, API 폴더 밑에 가보시면 샘플로 hello.ts라는 놈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hello.ts. 자, 이 hello.ts를 한번 호출을 해볼까요? 자, hello.ts. 그래서 요게 RESTful API인데, 호출하는 방식은 이래요. 똑같아요. 라우팅 규칙. 자, 캡을 하나 더 띄우시고요. 로컬호스트 3000번. 자, 저거는 어떻게 돼요? 구조가? 호출 주소가 API라는 폴더 밑에, 그렇죠? 헬로우죠. 헬로우. 자, API 슬래시 헬로우만 해도, 자, 제이슨 데이터가 넘어왔어요. 단일 객체. 네임은 제이슨, 존도인가요? 존도. 자, 앞에 있는 속성, 뒤에는 값. 이게 제이슨 데이터입니다. 단일 객체 데이터. 호출 주소는 RESTful API 호출 주소는 API 슬래시 헬로우예요. 왜 헬로우인가요? 자, 폴더명, API 폴더명, 그 다음에 API 폴더 루트에 hello.ts니까 hello라는 이름이 그대로 라우팅 기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hello를 호출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요게 실행이 되면서 반환되는 값인 요놈이 반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대략적인 이해. 자, 그러면 이제, 백엔드 쪽 라우팅 API, REST API에 대한 라우팅 주소 체계도 별거 없네. 그냥 폴더를 만들면 폴더 안에 인덱스니까 요거는 슬래시 API 인덱스 TS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코딩하는 시간 걸리니까 hello TS 있죠. hello TS를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hello TS를 그대로 복사해요. hello TS를 그대로 복사해서 자, API 폴더 밑에 봇 폴더 밑에 인덱스 TS입니다. TS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고요. 요거의 기본 호출 주소 http 로컬호스트 3000번에 API 봇 이렇게 호출하면 이 인덱스 TS가 호출이 돼요. 인덱스라는 파일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굳이
파일명을 선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해당 폴더만 지정해도 디폴트로 그놈이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 호출 주소가 API 슬래시 본만 해도 요 인덱스 TS가 호출이 됩니다. 예.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넥스트라는 패키지 안에서 API 리퀘스트와 API 리스판스라는 두 개의 타입을 지금 현재 참조를 했고요. 요거는 주석을 간단하게만 달아드릴게요. 넥스트 패키지, 네. 어, 클라이언트 요청, 응답, 클라이언트 요청과 서버 응답 객체의 타입을 참조합니다. 자, 넥스트 API 리퀘스트랑 넥스트 API 리스판스는 뭐냐면요. 요건 이제 백엔드 영역이에요. 프론트엔드에서 뭔가 데이터를 보내올 때는 이 API 리퀘스트라는 객체의 데이터가 담아져서 넘어오고요. 그리고 서버에서 백엔드로 데이터를 서버에서 프론트엔드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리스판스 객체라는 걸 통해서 데이터가 전달이 됩니다. 예.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데이터를 보낼 때는 리스판스 객체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그런데 타입스크립트 베이스로 뭔가 데이터를 처리하기 때문에 요청과 응답에 대한 객체에 대한 타입을 미리 이렇게 땡겨온 거야. 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 요거 타입 데이터, 요거는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결과 데이터 타입. 자, 이건 이제 타입스크립트 문법이고요.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백엔드에서 어떤 결과값을 전달해 줄 거잖아요. 프론트엔드로. 그래서 백엔드에서 어떤 결과값을 프론트엔드 쪽으로 전달할 때 쓰는 타입을 미리 정의하는 건데, 이 타입은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늘상 뭐 딱 정해져 있는 타입으로 하시면 되죠. 잠시만요. 자, 요것을 그 타입의 이름을 타입스크립트 문법인데 타입의 이름을 리스판스 데이터라고 할게요. 리스판스 데이터라고 하고요. 자, 타입스크립트 문법입니다. 타입을 정의할 건데 첫 번째는 코드라는 거 속성을 하고요. 이 코드는 이제 숫자형 타입으로 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데이터. 이 데이터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스트링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널 타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조회했는데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고요. 문자열 타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데이터 타입을 여기에다가 또 지정을 하셔도 돼요. 일단은 스트링과 널 두 가지 타입으로만 일단 정의해 놓고요. 조금 이따 최종 메시지 결과 타입은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메시지 요거는 스트링 타입으로 이렇게 리스판스 데이터라는 데이터 타입, 정적 타입을 정의를 했어요. 무조건 백엔드 호출할 때는 코드, 데이터, 메시지라는 세 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정적 타입 형식으로 해서 백엔드에서 값을 프론트엔드로 전달하겠다라는 뜻으로 타입을 정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코드는 200, 뭐 400, 5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자열 형태의 타입으로 지정을 했고요. 데이터는 문자열이거나 널이거나 아니면 이제 향후에 우리가 정의할 메시지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도 인터페이스로 따로 정의를 할 건데 그런 타입으로 하거나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이 MSG는 최종적으로 OK냐, failed냐 뭐 이런 값을 지정을 하기 위한 속성 타입으로 하나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요게 백엔드 REST API 기능을 제공해주는 처리 함수. 자, 실제 이제 백엔드 쪽에 REST풀을 구현해 주는 거가 이 함수야. 핸들러 함수. 함수입니다. 자바스크립트 함수고요. 함수고 이 함수에는 req라는 값과 res라는 값이 파라미터가 두 개가 넘어와요. 이 req는 여기에서
REQ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포함하는 매개 변수이고 타입은 영어입니다. 자, 그래서 RDQ는 이제 프론트엔드 쪽, 웹브라우저에서 또는 모바일 앱에서 뭔가 백엔드 쪽 REST API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전달을 한다 그러면 프론트엔드, 웹브라우저에서 넘어오는 모든 정보들은 이 RDQ라는 매개 변수에 데이터가 포함돼서 넘어오고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넘어오는 데이터는 다 RDQ라는 곳에 담겨져 있어요. 즉, 챗봇에서 아까 입력했던 닉네임과 메시지 값이 그 백엔드 이 API에 전달될 때는 이 RDQ 객체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RDQ 객체에 특정 속성명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아내면 되는 거고요. RDS 객체, RDS 파라미터 매개 변수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서버에서 프론트엔드로 어떤 결과값을 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어떤 결과값을 줄 때 사용하는 변수가 RDS 객체입니다. RDS 변수고요. 매개 변수고 요거는 기본적인 타입이 이거예요. Next API Response. 여기 위 있죠? 네, 타입. 그래서 이 RDQ랑 RDS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RDS는 백엔드 서버에서, 백엔드 API에서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는 이제 프론트엔드를 말하는 거죠. 프론트엔드 또는 웹 브라우저를 말하는 거고요. 결과값을 처리하는 객체입니다. 자, 프론트엔드에서 넘어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RDQ를 통해서 뽑아내시면 되고요. 백엔드에서 프론트엔드로 뭔가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으면 RDS를 이용하면 되고요. 각각의 RDQ와 RDS의 타입은, 타입스크립트 타입은 API 리퀘스트란 타입과 API 리스판스란 타입이 있고요. 특히 응답 결과물로 전달할 최종 데이터 타입은 이 리스판스 데이터라는 타입을 쓰고 있기 때문에 API 리스판스 데이터가 아니고 위에 이 데이터 대신에 리스판스 데이터라는 타입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응답의 결과물은 이 타입의 응답 결과물로 전달하겠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예, 그래서 API 리스판스의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위에서 우리가 정의해놨던 리스판스 데이터로 해서 뭔가 전달되는 특정 타입으로 정확하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다 이제 기능을 구현하시면 돼요. 요 부분에다가. 예. 자, 그렇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기능을 구현을 한번 해볼까요? 자, 백엔드 API 기능을 한번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있는 거 지워버릴게요. 여기 안에 있는 한 줄 있는 거 지워버리고. 자, 여기에다가 항상 백엔드를 개발할 때는 REST풀을 개발할 때는 try catch를 거는 게 좋아요. try catch. try catch. 이렇게.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전달되는 값. 잠시만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트라이 캐치 이렇게 블럭을 거시고요. 자, 가장 위쪽에 트라이 블럭 위에다가 클라이언트로 전달할 자, 먼저 이제 최종적으로 브라우저에다가 전달할 데이터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let 자, API 리절트는 객체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코드는 뭐 400 그리고 데이터는 널이고 메시지는 필드 페일 문자열이죠 이건 예. 페일 예. 자
요게 변수입니다. 변수인데 객체 변수죠. 예, 자바스크립트로 이게 자바스크립트는 객체를 정의할 때 데이터 객체를 정의할 때 이렇게 중괄호 하고 속성명 값, 속성명 값, 속성명 값으로 정의를 해요. 자, 요거는 일반 자바스크립트로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할당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요것을 데이터 타입 타입스크립트로 하려고 하면 요거의 타입을 정확하게 정의를 해줘야 되겠죠, 원래. 그래서 요거의 타입이 어떻게 되죠? 예, 코드 데이터 MSG의 타입스크립트 타입은 요겁니다. 리스판스 데이터. 그렇죠? 위에 타입을 다 정해놨어요. 리스판스 데이터라는 타입은 코드 데이터 MSG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코드는 넘버 타입이고, 데이터는 문자열이나 아니면 널 타입을 가지고 제공을 하고, 메시지는 스트링 타입이다. 이렇게 위에 리스판스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놨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API 리절트라는 것은 실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객체이긴 한데, 요거의 타입을 타입스크립트로 정의하려면 API 리절트라는 변수에다가 콜론하시고 타입을 이렇게 지정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요걸 지정을 안 하면 그냥 자바스크립트로 데이터를 정의한 거고요. 이거는 타입스크립트 기반으로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한 거, 데이터의 값을 할당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타입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의 어떤 결과값을 만들 때, 데이터를 정의할 때는 타입을 기반으로 정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PI 리절트라는 변수를 선언했는데 객체를 담고 있는 변수인데 이거는 리스판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위에서 정의해놨던 거.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여기 정의가 됐으면 이제 제일 밑에다가 예, less.json이라는 트라이 캐치 블록 바깥쪽입니다. 트라이 캐치 블록 바깥쪽에다가 less.json은 API 리절트라는 걸 전달해 줍니다. 클라이언트에 JSON 타입으로 자, 자, 위아래를 이제 구현했어요. 자, 기본적으로 API가 호출이 되면 이런 API 주소로 해서 이 API가 호출이 되면 전달할 데이터의 실제 데이터 값과 그 데이터 값을 뭐 less.json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예, 그래서 less.json 메소드 안에 최종 결과 JSON 데이터 클라이언트로 전달합니다. 예. 그래서 less.json이라는 건 이제 백엔드에서 JSON 타입으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쓰는 메서드예요. 이미 정의되어 있는. less는 뭐죠? 예,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뭔가 처리를 할 때 쓰는 객체예요. less는 REQ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제 아직 로직 구현을 안 했습니다. 로직 구현을 안 했고요. 기본적인 구조만 이렇게 잡아놨고요. 이제 로직 구현을 지금부터 해볼게요. 자, 이 트라이 블럭 안에다가 트라이 블럭 안에다가 여기 이제 LLM 챗봇과 통신에서 챗봇이 LLM이 제공해주는 응답값을 받아서 API 리절트 데이터에 자, 여기에다가 이제 로직을 구현하시면 돼요. 예, LLM을 조금 이따가 한번 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정석적으로 데이터가 왔으면 API 리절트 위에 이제 여기 API 리절트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API 리절트의 실제 값 코드는 2001 거고요. 정상적인 경우 API 리절트의 데이터는 예를 들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왔다고 가정하고 지금 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MSG는 success
예, 오케이라고 하죠. 이렇게. API result 메시지는 오케이. 예, 이렇게 해서 성공했을 때에 대한 응답값. 자, 성공했을 때에 대한 응답값. 그리고 이걸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그대로 복사하셔서 실패했을 때에 대한 응답값. 예. 자, 트라이 캐치했을 때 캐치하는 메서드에는 이제 에러 값이 넘어오죠. ERR 값이. 에러 값이 넘어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콘솔점 백엔드 API 호출 에러. 자, ERR 값을 여기다 찍어볼까요? 이렇게. 자, 트라이 캐치 블록에 이제 코드 구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저장. 성공할 때의 케이스, 실패했을 때의 케이스 값이에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코드 값이 실패했으니까 500 계열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드 값은 500. 여기는 전달되는 데이터 값이 없어요. 예, 데이터 값이 없습니다. 예, 없는 경우는 널. 예, 그리고 요거는 메시지는 필드. 예, 요거는 이제 성공 케이스. 예, 그리고 여기는 LLM 통신 시 에러 발생, 예, 처리. 예, 정확하게 이렇게 코딩 블록을 좀 나누셔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백엔드 API를 간단하게 이제 기본 코드를 좀 작성을 해봤고요. 자, 요것을 어, 그, 자, 이 트라이 캐치 블록 안에서 요 부분을 하나만 더 감싸줄게요. 예, 자, 만약에 req 메서드, 자, req라는 객체예요. 메서드라는 그 속성이 있고요.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어떤 타입으로 데이터를 보냈느냐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req 메서드가 post, get, 뭐 put, delete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클라이언트에서 그 서버로 RESTful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포스트 타입인 경우에 대해서만 여기 실행이 되게끔 조건을 좀 걸어놓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정상적으로 LLM과 통신이 되었을 때 이 블럭이 이 부분으로 지금 감싸졌어요. REQ 메서드가 포스트인 경우만 여기 실행이 되게끔. 예. 그래서 if REQ 메서드는 포스트, 그리고 중괄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는 경우.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 if 블럭으로 지금 이게 감싸진 걸 확인하시고요. 예. 코딩을 했고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넘어오는 값을 여기서부터 이제 스텝 1. 프론트엔드에서 전달한 데이터 값 추출. 자, 그래서 const 닉네임은 자, 지금 프론트엔드인 bot.tsx에서 두 개의 값을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닉네임과 메시지 값을 전달하고 있어요. 닉네임과 메시지 값을 전달하고 있는데 두 개의 속성을 통해서 데이터 값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닉네임과 메시지 값을. 그래서 추출을 하도록 할게요. 자, 콘스트 닉네임은 req body.닉 콘스트 는 req body 메시지. 자, 이렇게 해서 req body라는 속성을 통해서 프론트엔드에서 전달되는 객체로 전달을 하는 경우 이 객체의 속성 값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닉네임과 메시지 값으로 이제 전달해 주니까 여기서도 닉네임과 메시지 값으로 받아가지고 변수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 전달한 데이터를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기에다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어, 여기다가 한번 프롬프트를 한번 찍어볼까요? 이렇게 같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에다가 이렇게 뭔가 데이터 값을 한번 출력을 같이 어, 다시 백엔드로 프론트엔드로 보내볼게요. 예, 잘 전달이 되는지 한 바퀴가 잘 도는지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한 바퀴가 잘 도는지를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백엔드 API가 다 준비가 됐어요. 백엔드 API가 다 준비가 됐고요. 자, 이 코드 블럭이 좀 길어서 그렇긴 한데,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포스트 타입으로 백엔드에 호출을 했을 때 그 값을 다시 받아가지고 프론트엔드로 전달해주는 기본적인 코드가 끝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시고, 자, 백엔드에 대한 기본 구조가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API의 봇에 인덱스 TS 요게 백엔드 영역이고요. 오른쪽 마우스 찍고 스플릿 라이트를 할게요. 요게 백엔드고요. 이쪽이 백엔드고,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bot.tsx가 프론트엔드 영역입니다. 예, 그래서 bot.tsx가 이게 프론트엔드 리액트고요. 이게 백엔드, 예, 백엔드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넘어오는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페이지스 폴더 안에 bot.tsx를 여시고요. bot.tsx를 여시고 bot.tsx에 send message라는 영역 안에 패치를 하고 있죠. 그죠? 자, 패치를 하고 나서 리스폰스 스테이터스가 200이면 await response 제이슨이라 해서 어떤 결과값을 리전트로 받는데 여기에다가 웹브라우저 콘솔에다가 콘솔.로그 여기에다가 데이터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백엔드 API에서 전달된 결과값 콤마 리전트. 자, 이렇게 해서 콘솔을 하나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챗봇에서 메시지를 입력하고 서브밋 버튼을 빵 누르면 이쪽 레스트 풀을 타서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경우는 이런 값이 넘어올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런 값이 넘어올 거예요. 그런 결과값이 프론트엔드로 넘어오면 프론트엔드 웹브라우저 콘솔에 백엔드 API에서 전달된 값으로 해서 리절트 값이 찍힐 거고요. 예, 여기까지 한번 코드 정리를 하고 확인하고 나서 이제 렌치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실습을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저장을 하시고요. 자,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보고요. 자, 로컬호스트 3.번에 bot이라는 것을 한번 호출하시고요. 그리고 자, 개발자 도구 F12키 개발자 도구를 띄우시고요. F12키를 눌러서 브라우저에서 F12키를 눌러서 웹 개발자 도구를 띄우시고 거기에서 콘솔 탭을 누르세요. 콘솔 탭. 자, 이 상태에서 자, AD2라고 하고 하이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여기서 엔터키를 빵 치면 이렇게 콘솔 탭에 백엔드 API에서 전달된 값 해가지고 이렇게 200에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요게 찍혀야 돼요. 요게 찍히면 지금 여러분들 Next.js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풀스택으로 개발한 거예요. 기본 구조를 다 잡아놓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성공하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성공이라고 일단 쭉 올려주세요. 성공이라고. 아, 하미센스님 잘하시네. 강무민님 뭐 당연히 잘하실 거고, 강다희님. 자, 기본적으로 프론트엔드, 백엔드를 해보신 분들은 잘하실 거예요. 요게 이제 Next.js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동시에 처리를 하는 기본적인 왁구고요.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계속 달리겠습니다. 예.